자, 이제 의문의 변동의 마무리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두음 법칙을 좀 보도록 합시다. 두음 법칙이란 건 정의가 무엇이냐?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서 탈락되거나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에요. 말은 거창한데 생각보다 단순한 현상입니다. 첫 번째, 단어 첫머리에 야녀, 뇨니은이, 랴려, 료류, 리는 각각 야, 여, 요, 유, 이로 바뀝니다. 아이고 또 오타가 있어 세상에. 야, 여, 요, 유, 이예요. 알겠죠? 이거는 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야녀, 뇨니은이, 랴려, 료류리, 얘네들은 야, 여, 요, 유, 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유치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도 좀 뭐라고 할까? 좀 부끄러우니까 여기까지. 하나만 더 알려줄까요? 그냥 발음을 재밌게 하면 돼요. 냐냐뉴뉴니 랴랴리류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몇 가지 더 있는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 야녀뉴뉴니 랴랴리류리는 발음이 어렵죠. 일단 듣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여 요요 이로 바꾸는데 표기에도 반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녀 원래는 여였는데요. 여기 지금 이 친구를 앞으로 빼면 여자가 되죠. 청소년, 연세, 당뇨, 요소, 은닉, 익명. 지금 녀녀뇨니 이런 것이 앞으로 오면은요. 여여, 요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량, 이 량자가 앞으로 오면 양심되고요. 수력, 역자가 앞으로 오면 역사, 쌍룡, 용궁, 진리, 이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언급된 말 외에는 단어 첫 음절 초성이 리을 경우에, 즉 여기 지금 내가 10글자 적어놨잖아요. 냐뇨뇨뉴니 랴려류류리. 그런데 모음만 따져보면은요. 야요 요유이 5가지예요. 즉 요 5개의 모음 외에 다른 모음에 초성이 리을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이 친구는요. 탈락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자,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고 했죠. 바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가 교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쾌락의 락자가 앞으로 낙원되고요. 지레 레자가 뇌, 왕레 레가 내, 연로의 로가 노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로로 발음하던데, 예를 들면 로동, 여자 이렇게 발음하던데, 그건 북한 말이죠. 북한에서는 저기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는 두음 법칙 인정 안 했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두음 법칙을 이제 규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음 법칙은요. 사실 여기까지면 내용이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외가 되게 많이 있어요. 무려 4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센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를 두음 법칙에 딸 적는 것이 아니라 오타 오늘 엄청나네요. 따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타가 많은 이유가 뭐냐? 작업을 급하게 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려워서요. 선생님이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뭐냐?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번 적용된 단어는 그 앞에 다른 말들을 붙였을 때 앞에 다른 말이 있으면 사실은 두음 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냥 두음 법칙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여성. 물론 우리가 발음할 때는 신여성이라고 하지만 표기는 그냥 두음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용, 해외여행, 중노동.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여자라든지 이자, 여기 여, 그 다음에 노 이런 것들이 다 두음 법칙이 적용된 말들이거든요. 두음 법칙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냥 앞에 다른 말 붙여도 그냥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두음 법칙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냐? 사례가 아니라 예외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본음대로 적는다. 좀 복잡할 건데요. 리, 몇 리냐? 리, 그럴 리가 없다. 냥, 돈만 냥, 년, 몇 년. 지금 리리, 냥년. 뭔가 좀 욕 같긴 한데 어쨌든 리리, 냥년 이런 것들이 다 두음 법칙에 해당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사실 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죠. 뭐냐면 의존명사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명사는 명사인데 항상 앞말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즉 혼자서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띄어쓰기를 하기는 하는데
항상 다른 말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음자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음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정말 좀 왜 잘 안 외워지는 예외인데요. 자, 보세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율로 적는다. 사례를 그냥 보세요. 자, 행렬, 똑같은 열자인데 뒤에는 수열이라고 하죠. 극렬,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한자거든요. 그런데 분열이라고 읽어요. 즉, 이 친구는 지금 모음 뒤라서 열이 된 거고요. 이 친구는 니은 뒤라서 열이 된 거예요. 범률, 운율, 그 다음에 능률, 백분율.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기 쉬운 사람들은 이걸 외우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요 사례 한 8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뭐 문제를 풀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래어는요, 두음 법칙을 안 써요. 보세요. 라면 이거 원래 일본에서 온 말이죠. 두음 법칙 적용하면 라면, 엄마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볼 나이대 학생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하고 엄마가 아휴 이렇게 한숨을 아마 쉬시겠죠? 그 다음에 로봇, 이 친구를 이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노봇 이렇게 되죠. 뭔가 되게 최첨단 느낌이 들지 않죠? 그 다음에 립스틱, 이것도 립스틱 하면은요 좀 뭔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지. 그 다음에 라디오, 램프, 유스, 유욕.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음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원순모음화라는 걸 볼 거예요. 참고로 원순모음화는 현대국어에서는 사실 안 다루는 거고요. 원래 이거는 이제 고전문법 할 때 다루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설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의는 뭐냐? 양순음이요. 양순음 기억나요? 미음, 비읍, 피읍.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양순음 뒤에 오는 평순모음이 평순모음 어떤 건지 기억나요? 예를 들면 으라든지 아, 이, 에 이런 것들이 평순모음이죠. 그런데 아무 평순모음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의일 경우에 으라는 평순모음이 이 뒤에서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이 원순모음화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례는 굉장히 쉬워요. 자, 물불풀. 이 옛날에는요, 워터를 물, 파이어를 물, 그라스를 풀 이렇게 발음했어요. 발음 되게 힘들어요. 물, 불, 풀. 그런데 이 친구를 발음을 편하게 하려면 물불풀이라고 발음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음이, 그러니까 비읍도 마찬가지고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사용하는 모음을 같이 써야지 발음하기 편하거든요. 원순모음이라는 건 입술을 강하게 사용하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구체적으로는 약간 동화에 해당하는 현상인데 현대 이제 국어 문법 체계에 있죠. 교체, 축약, 뭐 탈락, 여기서는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첨가 항목에 집어넣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학교 문법 체계는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빼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무슨 말이냐?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첫소리가 모두 모음일 때, 모두 모음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모음끼리는 그냥 발음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모음을 첨가시키는 경우인데 단 표준 발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되어 이렇게 발음할 때, 피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피여 이렇게 발음할 때,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요 되어, 피어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주의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십시오, 뭐 미십시오를 괜찮겠네요. 자, 미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도 미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미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반모음 첨가 현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조와 이 친구에서 뭐 히읗 탈락하는 건 뭐 이미 설명한 거고요. 여기서 조하고서 아라고 해야지 옳은 발음인데 조와라고 하는 것은 반모음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경 기억나죠? 요게 첨가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의문의 변동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요, 지금 다 배운 거예요. 드디어 의문의 변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끝내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요게 의문 변동의 구체적인 체계예요. 지금 선들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그어줄게요. 자, 보시면 의문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발음의 경제성 원리, 그 다음에 표현 명료화의 원리.
발음 경제성 원리는 뭐냐면 발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고요. 표현 명료화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 친구는 대부분 필수적이고 이 친구는 선택적이다. 그 다음에 자 경제성 원리의 첫 번째 교체는요.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거고요. 구체적인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자, 음된구, 자모모 기억나시죠? 순서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내기, 구개음화. 그 다음 자음동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두음 법칙 일부. 여기 있는 이 종류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요. 자동으로 빠바바바박 하고서 관련된 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떠올라야지만 사실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축약은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락은 자음 군단수나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그리고 아까 배웠던 두음 법칙 중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사이소리 현상이랑 반모음 첨가가 있었는데 이 중에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에 있는 된소리 대기랑 교체에 들어가는 된소리 대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가 다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꼭 제대로 인식하고 공부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문법 중에서 의문의 변동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막혔다. 이런 친구들은요. 멍청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뒷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일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에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형태론 강의, 그 다음에 통사론 강의 이거를 다 순서대로 들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의문의 변동의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꼭 다시 공부를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형태론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수고했습니다.